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분명 잠은 잔 것 같은데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상태가 아니었나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침대 속으로 끝없이 파고들고만 싶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를 두고 게으르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건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아주 튼튼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댐은 수십 년 동안 거센 물줄기를 막아내며 마을을 지켜왔죠. 사람들은 겉모습이 멀쩡하니까 이 댐이 영원히 단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댐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튀었을 뿐인데 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무너지기 직전의 댐과 같은 상태는 아닐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남들에겐 참 관대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 즉 번아웃과 심리적 소진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무너져가는 당신의 댐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그 심리학적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상태가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소진 상태인지 구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아주 사소한 일에 갑자기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반대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세상 만사가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라는 에너지 자원을 다 써버린 상태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아서 화면 밝기가 최저로 떨어지고 앱 하나 실행하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조차 가식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셨나요? 직장에서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혹은 친구의 일방적인 하소연에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에 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독이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소진이 찾아오는 시점이 가장 열심히 살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이나 책임감이 강한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쉴 줄을 모르거든요. 쉰다는 것을 죄악시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되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갈 길이 멀다고 해서 그 경고등을 테이프로 가리고 계속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엔진이 폭발하거나 차가 완전히 멈춰서고 말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강제로 전원을 끄고 있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제발 좀 쉬라고, 여기서 더 가면 진짜 큰일 난다고 당신의 무의식이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된 걸까요? 그 뿌리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인정 욕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뻔한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채찍에 평생을 쫓기며 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독한 무기력과 지침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이 쉰다고 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딘가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또 다른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진정한 휴식은 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발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내 어깨가 참 많이 뭉쳐 있구나. 내 마음이 참 슬프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아무 일에나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느끼는 죄책감보다 나 자신을 방치해서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당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오늘 계획한 일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이 조금 쌓여 있어도,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50%만 해도 훌륭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쓰러질 때까지 달렸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며 지속 가능한 속도로 걸어갔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나만의 감정 대피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힘들어도 그곳에만 가면 평온해질 수 있는 활동이나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기를 쓰며 마음속 찌꺼기를 뱉어내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 대피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의 성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후에야 전문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미리 약을 먹듯 마음의 병도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돌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더 이상 나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요. 이 짧은 한마디가 수천 권의 심리학 서적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죽기 살기로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마시고 호흡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몇 달 뒤 당신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전처럼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의 이 무기력함은 그 찬란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휴식기일 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당신의 마음이 가장 어두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왜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혹시 내가 쉬면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혹은 내가 뒤처질까봐 겁이 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숲을 볼 때 나무들 사이의 간격이 적절히 떨어져 있어야 숲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모두 말라 죽고 말죠. 우리 삶에도 이런 간격이 필요합니다. 쉼표는 문장을 끝내는 점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더 힘차게 이어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의 요구에 적절히 응답하면서도 때로는 실수도 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운다는 뜻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내가 되려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느려도 충분히 괜찮은 나면 족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며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을 위해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느낌, 살아있다는 그 생생한 감각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책임감을 짊어지느라, 그리고 아픔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늪은 잠시 쉬어가는 쉼터일 뿐 당신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힘들었던 당신에게 제 진심 어린 목소리가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잠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이 시련을 딛고 다시 피어날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계속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오늘 여러분처럼 지쳐 보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댓글창에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를 한 문장으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얼큰 생각 연구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편에 서 있겠습니다.